안녕하세요. 2월 14일 김태훈의 현명한 주식투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LG전자를 갖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LG전자는 작년 2022년에는 2021년보다 매출 외형이 10조 원이나 늘어나는 83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걸로 LG전자가 매출 외형을 키워가는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말을 하지만 영업이익을 보게 되면 재작년 2021년에는 4조 원을 때를 기록했지만 2022년에는 3조 5천억으로 매출,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쪼그라든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순이익에서는 작년 순이익이 연간으로 해서 재작년이죠. 1조 4천억 정도 나왔는데 이번에는 1조 8천억. 매출액 대비해서는 2.2%밖에 안 되는 상황이죠. 이거는 비용이 조금만 늘어나도 LG전자는 적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LG전자가 작년 2022년도에는 그 장사는 잘했는데 이문은 제대로 남기지 못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지난번에 각 부문별로 실적을 논아서 본다면 전장 사업의 매출 외형이 6조 원대에서 8조 원대로 성장한 걸 볼 수 있어요. 무엇보다도 전장 부문에서의 적자 9,300억이나 찍었던 적자가 2022년에는 드디어 LG전자가 전장 사업을 한 지 10년 만에 1,600억대 영업이익을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흑자 전환을 한 거죠. 이거는 이 LG전자가 이 전장 사업을 하나의 그 주력 사업으로 키워갈 수 있는 그 가능성을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다른 여타 사업, 그 기존 주력 사업을 볼 수 있는 가전 사업이 지금 고전하고 있는 가운데서 이 전장 사업이 이 가전 사업의 수익성, 떨어지는 수익성을 메꿔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LG전자가 이 전장 사업을 미래 수종 사업에서 이제 현재 주력 사업으로 키울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겁니다. 이거는 이제 LG전자가 TV 사업 분야에서 분기별로 적자를 키워가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그만큼 이 LG전자가 TV를 파는 데 있어서 점점 장사가, 그러니까 매출은 늘어날지 몰라도 이 영업이익은 적자를 내는, 그러니까 앞으로 장사하고 뒤로 까먹고 있는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비슷한 현상이 예전에 스마트폰 사업에도 똑같이 나타났습니다. 제가 제 책에도 스마트폰 사업, LG전자의 스마트폰 사업이 철수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유에 대해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요. 이 LG전자가 이 가전 쪽에서도 비슷한 현상을 나타내고 있어요. 특히 TV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와 함께 LG전자가 프리미엄 TV 시장에서 전 세계 시장을 전 세계 글로벌 시장을 독과점하고 있다시피 했는데 그 한 축이라 할 수 있는 LG전자의 TV 사업이 이렇게 분기별로 적자를 내고 있다는 건 분명 우리나라 그 전자 업체들에게 있어서 이 빨간불이 켜고 있다. 이걸 말해주고 있는 거라고 할 수가 있죠. 이렇게 된 이유는 그 LG전자의 이 주력인 TV가 중국의 이 전자제품 업체들한테 따라잡히고 있다는 것도 한 이유가 됩니다. 네. 제 책에 자세히 나왔으니까 한번 책을 사서 읽어보시면 이유는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LG전자가 미래 먹거리로 이제 전장 쪽을 주력 사업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 앞에서 봤던 이 TV 사업과 반대로 점점 그 순이익을, 그러니까 영업이익을 키워가고 있는 중이죠. 물론 4분기 때는 매출액보다는 영업이익이 확 줄긴 했어도 그래도 영업이익을 꾸준히 내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LG전자는 기본적으로 전자 내에 이 전장 쪽, 이게 이제 스마트폰과 연결되어 있는 그쪽 기술자들을 데려다 같이 쓰고 있는 인포테인먼트 쪽, 텔레메틱스 쪽, 이런 쪽에 이제 아다스라는 이 자동차의 안전을 책임지는 그러한 기술들이 접목이 돼서 전장 쪽에서 확실히 수익을 점점 내주고 있고, 마그나라는 그 캐나다 업체와 자동차 부품 업체와 합작으로 이제 파워트레인 업체를 또 같이 차렸죠. 그리고 1조 원이나 돈 들여서 인수한 ZKW를 통해서 이제 조명 쪽, 자동차 내 조명 쪽을 담당하고 있고, 그래서 여기에 LG화학이나 LG디스플레이, LG노텍, 또 기타 LG 계열사들, 그리고 LX가 떨어져 나갔던 반개 계열사 다 포함하면 애플 전기차를
뭐 지금 당장에도 생산할 수 있을 만큼 LG전자, 그러니까 LG그룹 전체로 봤을 때는 그 애플 전기차 위탁 생산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작년 그 4분기 실적까지 포함해서 볼 때 LG전자의 적정 주가는 17만 원대로 평가됩니다. 그런데 현 주가는 굉장히 많이 차이 나죠. 이거는 주력 사업인 TV나 냉장고나 이 에어컨 같은 가전 쪽에서 빠르게 그 실적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 우려가 주가에 반영된 거고요. 이제는 이제 전장 쪽에서 이런 그 앞에 가전 쪽에서 까먹는 영업이익을 전장 쪽에서 메꿔줄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거기다 또 애플의 전기차를 위탁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으로 지금 선취매가 유입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일부 그 작년 실적을 주가에 반영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올해 1분기 실적이 특히 가전 쪽에서 그렇게 나빠지지만 않는다면 LG전자는 작년 실적을 한번 주가에 반영하는 흐름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LG전자가 이 가전 쪽에서의 이 손실을 최대한으로 선방해서 줄인다면 뭐 작년 실적을 주가에 반영하는 17만 원 주가가 불가능한 주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이 전장 쪽에서 LG전자 같은 경우는 그 애플의 전기차 위탁 생산을 맡게 될 경우에는 한 단계 점프업하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죠. 그리고 이미 소니가 전기차 분야에 뛰어들어서 소니 브랜드를 단 전기차를 내놨습니다. 그리고 LG그룹도 여차하면 전기차를 내놓을 가능성도 있죠. 물론 LG 에너지 솔루션이 그 현대차의 주 그 고객으로 현대차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전기 자동차 완성차 분야에 쉽게 뛰어들진 못할 겁니다. 하지만 애플이 전기차를 만든다고 하면 얘기가 달라지죠. 그때는 이제 그 현대차도 이 경쟁자 쪽에 뭐 부품을 주로 납품하는 LG그룹에 대해서,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해서 그 줄일 가능성, 그러니까 전기차 배터리 납품량을 줄일 가능성도 있죠. 물론 그렇게 일장일단이 있지만 LG전자로서는 애플의 전기차 위탁 생산을 받을 수 있다는 그 기대감이 주가를 끌어올리는 동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으로 뒷받침되지는 못하고 있죠, 지금. 지금 주가가 오르고 있는 건 온전히 기대감에 기반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대감에 근거한 것은 그 기대감이 충족시켜주는 그 결과가 나왔을 때, 즉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같은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 기대감으로 계속 상승하는 탄력을 받게 됩니다. 여기다가 실적으로 뒷받침되면 주가는 말 그대로 이제 오버슈팅까지 가는 경우도 있죠. 그런 부분을 보시면서 이 LG전자에 대한 그 투자 포지션, 이걸 잡는데 그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겁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